자, 2025년 7월 31일 시장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시장 먼저 보면은 이제 거의 한 3시 정도가 돼가니까 마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 관세 협정이 잘 풀리면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갭이 굉장히 크게 뜨고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흘렀던 이유에는 아무래도 이제 갭이 좀 크게 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우선 뭐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오늘도 좀 사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사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매도세로 돌아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코스피에 들어왔고, 외국인은 매수 물량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 수량이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기관은 매수를 꾸준히 하다가 오늘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유추를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지만, 어쨌든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기관의 물량과 외국인의 물량이 빠지면은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갭이 많이 뜬 상태로 시작을 해서 종목들의 그 광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코스닥은 흘러내리다가 반등을 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왜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매도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보자면 오늘 시장에 아무래도 가장 큰 주목할 만한 종목은 하나오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관세 협정을 할 때 조선 협력 제한 이런 거에 대한 그 아무래도 기대치도 있었지만, 기대치가 있었던 것만큼 뉴스도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조선 협력이 어, 그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조선 협력이 되면 하나오션 어, 필두로 이제 수주를 잘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중에서 뭐 하나오션 하나 쪽에서도 그렇고 뭐 삼성 쪽에서도 그렇고 총수들 미국 방문해서 이 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모습이 있고, 근데 어쨌든 종목들 중에서 오늘 시장이 한 종목을 픽을 해서 하나오션을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어, 전고점을 돌파를 해놓고 이제 신고가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서 수급도 좋은 그런 차트였기 때문에 오늘 갭을 띄우면서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차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좀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실질적인 수혜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 한화오션에 비해서는 좀 별로였기 때문에 한화오션을 끌어올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삼성전자는 어, 갭을 살짝 띄우고 2% 갔다가 프리장에서 그 다음에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말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뭐 호재가 좋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양봉을 뽑는 그런 종목은 또 아니라는 거를 또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도 상승을 할 때 모습이 오르면 다음 날 아니면 이틀 며칠간은 조정을 하고 재차 오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급격한 상승, 특히 이제 바닥에서 턴을 시켜서 오른 게 벌써 한 40%, 30% 가량, 그리고 최저점으로부터는 이미 40%가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재가 나왔을 때 이 호재가 굉장히 좋았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3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4일 연속으로 상승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힘들었다. 그리고 조정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한다면은 조정을 받고 이평선, 뭐 단기 이평, 5일, 10일, 21선, 지금 괴리가 크니까 이런 것들 이평선을 좀 모아줘서 항상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오늘 바로 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너무 큰 호재가 나왔다 보니까 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바로 눌리면서 어제 이렇게 어제 분봉을 보면은 투매가 나오고 투매가 나온 뒤에 재차 반등을 못하고 그 애프터장에서도 끝났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도 사실 오르지 못하고 계속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호재가 너무 그 관세 호재 작용을 하면서 갭을 띄웠기 때문에 더욱더 이 종목은 위에서 사지 말고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었고 아무래도 요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서로 반대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쟁 관계에 있고 삼성전자가 하락을 할 때 HBM,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엔비디아 수주 기타 등등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줄줄 흘렀던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그런 HBM 쪽으로 수주를 따내면서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리면서 SK하이닉스가 좀 오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종목이 이제 현대차, 기아차 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관세가 타 관세 협력 그리고 관세 협정이 타결이 되면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면서 며칠 동안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사실 관세가 들어오면은 어, 차량 쪽에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수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차값이 관세만큼 더 비싸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되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관세가 어, 타결이 안 됐으면은 25%까지도 먹을 수 있었던 건데 그 타결이 됐기 때문에 15%다. 그러니까 큰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올랐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관세가 들어온 뒤에 실제로 수혜를 받는 섹터가 아니죠. 관세가 체결이 되면은 어쨌든 악재입니다. 이런 종목들한테는. 그래서 관세 해결을 위해서 정부 그리고 미국에서 협력을 하는 이런 섹터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이런 섹터들이야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기아 현대차도 어, 악재 속에서 얼마나 덜 손해를 볼 수 있는가라는 로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세 타결이 된 후에 오늘 프리장에서 올랐다가 끊임없이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똑같은 뉴스에도 오르고 어떤 종목들이 오르지 않는지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섹터인데 이쪽은 여전히 수급이 오늘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쪽 원전도 좋은 뉴스가 뜨는지 계속 살펴볼 만한 종목 섹터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여기 있는 JST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사람들 아난티, 인디에프 여기 보면 오늘 상승률을 도배를 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대북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들은 사실 뭐 이제 이재명 정부는 친북 정책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이 대북 관련주들은 뉴스를 계속해서 띄우면서 잊을만 하면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시키고 뭐 그러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뭐 별 그런 동향은 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실 이 종목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테마성의 느낌도 좀 강하고 그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이제 다음 달인가 8월 도중에 직접 면담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그러면은 대북 정책 관련해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런 로직으로 이제
JST나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기타 등등 좀 강하게 오르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일정적인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는 딱히 뭐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고 그냥 뭐 리포트 잘 나온 산일전기 이런 거 그냥 계속 가는 것들, 그리고 종목들이 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느낌이다. 그래서 좀 되게 관세로 인해서 좀 악재가 나올 법한, 관세 영향 악재로 받을 법한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서는 오늘 생각보다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매한 거를 좀 보자면 오늘은 사실 매도만 하고 어, 별 매매를 하진 않았는데, 자, 미트박스, 어, 당일 매매 금액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미트박스라는 종목을 어제 가지고 왔습니다. 한 850만 원 정도였나? 800 한 80만 원? 비중을 많이는 넣지는 않았는데, 어, 당일 매도 전체. 그렇죠. 여기 있는, 그렇지. 이게 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매도 금액은 670. 왜냐면은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소고기 추가 개방 무산의 미트박스 24% 하락. 일단은 그 일정적인 면에서 31일, 미국 시간 31일에 회담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가 직접 그 사절단을 만나면서 이제 관세 타결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좀 서프라이즈를 느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소고기 추가 개방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논의 나오지 않았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날부터 7월 8일부터 관세 이슈로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막 빠진다고 해도 이 관세 이슈가 부각되기 전 가격, 여기 정도까지 뭐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한 15%,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사이로 시초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19%에서 형성이 되어서 지금 하루 종일 줄줄 흘러서 마이너스 27%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24% 손실이 나와서 200 정도 손실을 받고, 일지 차트를 보자면, 자, 시초가에 팔고, 그다음 올라올 때 팔고, 나머지 금액은 이 시초가의 저점을 밑으로 뺄 때 그때 전량 다 팔아서 오늘 손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동안에 매매를 하면서 좀 잘 봤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느낀 게 확실히 이 특히 테마성의 종목들은 재료를 까보려고 하지 말자. 그런 이벤트까지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이벤트 앞에서 뭐 아니면 또 50대 50의 확률이다라고 싶으면은 그런 거는 까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간다면은 비중은 낮게 하더라도 매매는 계속 했을 것 같은 게, 이 당시에 매매를 했던 로직은, 그리고 근거, 그런 것들은 명확했습니다. 나름 정부에서 소고기 그리고 농산물, 농축산물 아이템 아젠다를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소기 시장 개방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개방이 된다면은 상승을 또 크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왜냐면 일봉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이제 아무래도 어,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떨어뜨릴 때 좀 크게 떨어뜨리는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떨궈서 좀 손실을 봤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인버스랑 네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카카오를 샀어야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후회가 지금 많이 되는 게, 카카오가 사실상 상승폭으로 따졌을 때는 네이버보다 올랐을 때 훨씬 어, 더 세게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AI 쪽으로는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네이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보합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카카오는 좀 이제 슬슬 반등을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인버스인데, 인버스는 사실 오늘 관세 이슈가 나온 뒤에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 올리고 지금은 또 플러스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 자체가 앞으로 또 어떻게 시장에 후폭풍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절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가져가 볼 생각이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AI 섹터는 아무래도 8월 달에 굉장히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롱텀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천천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오늘 시장에서 특별한 것들은 뭐 없었던 것 같고, 어, 오늘은 뭐 손실을 이렇게 크게 본 날에는 딱히 뭐 시장을 쳐다본다고 해서 크게 뭐 나아질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복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도 바빴고 해서 매매를 하지는 않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 특히 네이버 이제 8월 달 준비를 하면서 7월은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7월 달을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네이버가 좀 빨리 올라야 되는데, 이게 수급이 어, 카카오를 샀어야 했는데 후회되네. 어쨌든 네이버 좋은 또 재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아직도 뭐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은 다 팔고 있지만 카카오처럼 또 올라가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뭐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더 뭐랄까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도, 특히 이제 하나오션 이런 애들 뭐 이런 것도 이제 올라가는 데는 앞으로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도 새롭게 바닥에서 자리 잡혀가면서 또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재료가 또 신선하게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면서 이제 8월 달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증시적인 측면에서 8월, 9월은 이제 전반적으로 국장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뭐 증시가 과거에 돌이켜 보면은 셌던 적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 9월은 좀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좋은 종목 위주로 매매를 좀 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별 새로운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